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리안 침략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도의 고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은 식민지 시대 때 어떤 이 인도가 겪었던 고대사와 관련된 아주 아픈 어떤 그런 측면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제 시대 때 물론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비슷한 경우에 이런 아픔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는 그 아무래도 BJP라는 좀 힌두교를 표방하는 어떤 이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옛날 당시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졌던 다양한 아리안 인베이전에 대한 반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invasion that never was, 결코 침략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다들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라고 하면 로말라 타퍼가 있는데, 지금 좀 여기 보시면 고대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분이 쓴 에세이가 그냥 뭐 두께만 봐도 이 도저히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썼는데, 문제는 저희들 한번 보면 아주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리안이라는 스스로를 아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산스크리트를 이야기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원전 1500년경에 아니면 그 이전에 인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인도의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다 이건데, 아무래도 이제 인도의 힌두교 정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원래 아리아는 인도에 있었고 인도는 아리안의 신성한 땅이며 인도 자체가 우리 아리안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저희들이 보면 어떤 불교권 겐지정강 중 하류 지역과 아리안이 중심이 되었던 어떤 델리라든지, 오늘날의 저희들 펀잡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빤자라고 했었던 그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 아리아라는 용어는 우리 그 아베스타에서 에이르야가 되고,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이란이라는 국명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르야가 켈틱 사투리가 되면 에이레가 되는데, 에이레는 우리 그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이 언어라는 것을 기준으로 오늘날의 인도로부터 그 다음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까지 이 전체를 총괄하는 지역이 되고, 이 아리안의 마스터 레이스가 된다는 것은 이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야기되면서, 특히 나치 저머니가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치 저머니야말로 진짜 아리안의 순혈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좀 이야기가 발전되면서 어떤 원래적인 의미가 조금 많이 퇴색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리안에 대해서 되게 이 아주 멋있게 글을 잘 쓴 분은 A History India라는 책을 쓴 존 키라는 분인데, 아무 언론 출신이 아주 멋있게 글을 잘 썼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 베딕 밸류에서 미스티파이드 아리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 그 말씀드렸던 로말라 타퍼는 아리안 신화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비기스트 레드 헤링, 붉은 청어입니다. 붉은 청어는 이 낚시할 때 붉은 청어를 밑밥으로 쫙 이래 하면 뭐 대구라든지 이 아이슬란드 쪽에 잡고 싶은 고기들이 이 청어를 따라 쫙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물 안에 가치가 전부 다 잡히는데, 수없이 많은 역사가들이 바로 이 아리안이라는 바로 이 부분에 다 이제 집착해가지고 전체가 다 이 아리안 하면서 이 아리안이라는 이 속에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갔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아리안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했을 때,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 윌리엄 존스, 제가 항상 그 웨일즈 출신의 판사로서 영국에서 이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 이 그 뭡니까 브라만들에게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이 산스크리트를 이분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글레마라든지 어떤
동사의 어근 이런 것들이 너무도 유사한 게 많아가지고, 즉 라틴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산스크리트 사이에 유사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어원학자들이 이들을 연구한다면 이들이 동일한 카먼 소스,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믿지 않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언어학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분은 따라서 이제 비교 언어학, 우리 윌리엄 존슨은 이제 비교 언어학을 이제 창시하고 인도 유럽어라는 어군을 만들어서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쓰는 사람들은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란어와 인도어가 하나의 계열이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 그리스어까지 하나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스크리트는 이란어와 인도 사이에서 인도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언어라는 걸 밝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유럽의 대부분의 언어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제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거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민족들도 자기 자신들을 아리아라고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프레드리히 막스 뮬러, 우리 그 독일 출신의 영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인도학자인데, 이분은 이 카먼 소스로서의 인도 유럽어를 사용했던 아리안들이야말로 지금 보시면 ruler of history, 역사의 지배자로서 mission to link all part of the world together by chain of civilization, commerce and religion.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명과 이 상업과 종교를 통해서 이 모든 이 지구촌의 곳곳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뭡니까, 문명, 우리 영국으로부터 인도까지의 문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상 이제 민족 개념이라든지 문화 개념을 여기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아리안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인도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인도로 그냥 들어왔겠느냐 했을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리안들은 일종의 침략자로서 인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란으로 해서 이제 인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인도로 들어오는 통로는 북서쪽 하나이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이 인도로 쫙 이렇게 아리안들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이 전투적이고 아주 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원주민들을 다싸, 코가 낮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정복하면서 들어왔고, 이들의 정복에는 인드라시라는 신이라든지 불을 뿜는 아그니 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아리안들은 이 말을 타고 이제 마차를 끌고 들어왔는데, 말과 마차의 힘과 어떤 이런 뛰어난 유목민들의 문화를 가지고 인도를 점령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스 뮬러의 이런 이야기는 19세기 영국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인도를 1860년대 이후로 식민지 지배,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이 식민지 지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과 최초의 인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동일한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이고 동일한 아리안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이 당시 자신들을 네오 아리안, 우리는 신 아리안으로서 옛날 아리안들이 인도에 들어왔다가 어떤 인도의 기후라든지 교묘한 사회 체계 때문에 어떤 그런 근면함과 호전적인 남성적인 면모가 다 사라진 이 사람들을 새롭게 황금 시대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션이고, 따라서 우리는 침략자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였는데 너무 나태해져 버린 인도를 새롭게 황금 시대로 이끌 사람이다라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 통치 논리로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과연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아주 이 엉뚱한 곳에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인도를 식민지 지배하다 보니 기찻길을 놔서 이 물자를 잡아 엮고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날의 이슬람마바드, 그다음 우리 번잡의 라호르, 그리고 물탄, 그리고 이제 카라치 이 지역에 이제 철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1860년대부터 여기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이 철도 건설하는 업자들이 이제 물탄이라든지 요즘 모헨조다로 표시된 이쪽 지역, 이 지역으로 이렇게 기차를 지나가는데 땅을 파면 벽돌이 막 나오는 겁니다. 땅을 파면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지역이 하라파, 보통 우리 하라 하면 우리 뭐 이슈와라 해서 이제 시와의 도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모헨조다로는 죽은 자들의 언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철도를 만들 때 밑에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 땅에서 판 철도를 땅에서 캐낸 벽돌을 가지고 이쪽에 철도를 쫙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데 점차적으로 이 그 벽돌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고학적 발굴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에 고대 문명이 있었구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이 하라파고 이것이 이제 모헨조다로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우리 요 라호르, 물탄, 카라치 등으로 이어지는 이 철길의 아주 많은 아랫부분이 사실상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등에서 발견된, 아니면 인더스 문명에서 발견된 도시들의 이 벽돌로 철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들에 대한 점차적으로 그 관심이 올라가면서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어나기 시작했고, 벽돌과 함께 이런 바퀴, 그러니까 우리 고대 인도에서 없었던 바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 토우라 하는데 사람 모습의, 동물 모습의 인형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조금 우리 제법 인간의 형태를 갖춘 것들도 있고, 춤추는 소녀상, 이런 우리 인더스의 소녀상 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아주 유명한 프리스트 킹이라는데, 지금 보시면 이 한쪽 어깨에만 옷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상징이 되겠고, 위에는 지금 우리 보통 우리 크라운이라고 해가지고 크라운을 하나 둘렀기 때문에 이번은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이 국가적인 지도자였다 하는 어떤 이런 우리 이 프리스트 킹의 모습이 나오면서 아마도 이 지역에 고대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파가 발견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리안들은 유목민들이고 소와 이제 말을 끌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세련된 도시 문화가 이미 인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리안들보다 더 뛰어난 이 고대 문화가, 고대 문명이 인도에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영국인들은. 따라서 우리 가장 유명한 우리 이 지역 그 인더스밸리 시빌라이제이션의 발굴 연구를 지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티로 휠머 같은 분, 지금 여기 사진에 제가 보였던 모티로 휠머 같은 분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일 아리안이 인더스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리안이야말로 인더스 문명을 종말시킨, 대규모의 침략을 통해서 인더스 문명을 종말시킨 사람들이 아리안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원전 1700년에서 1500년경에 아리안들이 인도로 넘어와서 아리안들을 이 인더스 문명을 파괴하고 계속해서 인도로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인더스 문명의 체계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이 아리안들이 인더스 문명의 파괴자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인더스 문명의 도시에 가보면 엄청나게 높은 벽돌이 있고, 벽돌로 만든 이 도시들은 쉽게 마차 타고 온 유목민들이 깰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문제는 있는데, 물론 이제 모티로 휠머가 우리 모헨조다로나 하라파에서 발굴했던 트렌치 같은 곳에, 어떤 곳은 한 트렌치에서 이제 우리 뼈가 아주 많이 발견되었는데, 어떤 이런 거를 모티로 휠머는 학살의 증거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 이 트렌치는 보통 보면 이렇게
아주 깊고 점점 더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모티로 힐머가 봤던 트렌즈 아주 운이 좋았던 게 하나의 트렌즈에서 아주 깊은 곳과 중간과 밑부분에서 이제 사람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살의 증거가 아니라 이 아주 밑에 있는 거는 뭐 기원전 한 3,000년, 중간쯤에는 기원전 2,000년, 그 위에는 기원전 1,500년 이 정도로 각기 다른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의 뼈가 운 좋게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지 이게 그 어떤 학살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따라서 이 그 인더스 문명은 저희들이 보기에 침략이라는 건 없었고 자체적으로 이제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더스 문명 기본적으로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인더스 요 이 그 우리 녹지대 강 주변의 녹지대에서 이 그 우리 면화라든지 농산물들이 메소포타미아적으로 이렇게 수출되었고 바레인에 이 인더스 문자가 있는 그 인장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 아마도 이렇게 제법 많은 이 씨 루트를 통한 그리고 강을 통해서 씨 루트를 통한 무역을 통해서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돌라비라는 요 해안선에 있는 우리 인더스 문명 끝에 해안선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이 내륙이지만 옛날에는 이곳이 다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옛날에는 해안선이 안으로 더 들어가고 훨씬 더 강우량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강우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해안선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던 말라버린 지금 요 돌라비라가 이쪽 안쪽에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아라비아해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인더스 문명의 상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강이 사라스와티 리버입니다. 사라스와티 강이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말라버렸는데 사라스와티 강을 따라서 이렇게 조사해보니 훨씬 더 많은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18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이 인더스 강, 인도와 우리 인도 북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을 우리가 몬순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이 계절풍이 약화가 되면서 강이 말라붙었는데 바로 이 사라스와티 강이 말라붙어 버린 겁니다. 말라붙어 버렸는데 그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인더스 문명의 요 강들도 아마 이 수량이 줄어들고 농업이 옛날만큼 잘 되지 못하면서 이 도시들이 점차적으로 버려지게 되었고 기원전 1700년에서 1500년경이 되면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겐지즈강 쪽으로 다들 이동해 버립니다. 더 이상 이쪽은 살기 어렵다고 이쪽 지역에 도시를 버리고 겐지즈강 쪽으로 이동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운 좋게도 바로 이 시기가 아리안들이 요 설산을 넘어서 인도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지역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 점차적으로 아리안들이 겐지즈강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겐지즈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자신들의 이제 이 새로운 산스크리트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뭐 인도에 가면 옛날에는 사라스와티 강이 있었고 이쪽 지역에 강이 7개가 있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강이 5개, 우리 사라스와티 강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을 펀잡이라고 그런다. 펀잡은 반자 5개고 5대강 유역 지역이다 한데 옛날엔 쌉다라고 해서 이 사라스와티 강과 이쪽 지역에 7개의 강이 있는 지역이 아리안의 본거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도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리안 이야기할 땐 이 아리안들의 요 인장들이 아주 작습니다. 우리 손톱보다 조금 큰 정도 인장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인장들에서 이렇게 소들이 나타나고 이 소는 아직도 인도에서는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어떤 이 인더스 문명이 아리안에 의해서 소멸되었다기보다는 인더스 문명의 흔적들이 여전히 인도의 문화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인장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오리지널한 아니푸파연 인장인데 요거를 진흙 위에 찍으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건 아마도 이제 이 사람의 이름 표시라든지 뭐 다양하게 아마 이게 자기의 쌀을 표시하는 어떤 이런 마커로 진흙 위에다 찍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됐던 것 같고 소가 이렇게 있는 인장들과 위에 보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안타깝게도 저희들 현재는 이 해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해독되지 않고
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들이 인더스가 문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은 이 그 요가하는 듯한 자세로 쫙 앉아 있는데, 요 이제 우리 유명한 우리 명상하는 요가하는 시화상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 이분 보면 높은 데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요가라는 것이 아주 보통 사람들이 제법 정신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로 받아들이고, 여기 앉아 있는 건 나비 자세라고 해서 다리를 요래 아래 위로 척척척척 요가하기 전에 운동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가라는 것도 이 고대 인도 문명과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모헨조다로인데, 모헨조다로 가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인 건물 앞에. 이건 우리 인도에 가면 인도의 대부분의 어떤 이 종교적인 시설 앞에 가면 꼭 우리가 발을 씻을 수 있고, 우리 바라나시라든지 우리 불교의 사원 앞에도 보면 연못이 많이 있고, 이건 뭔가 하면 우리의 이 그 오염된 것, 불순함을 성스러운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몸에 때와 같이 그 죄가 붙어 있는데, 바라나시라든지 사원 앞에서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 그게 정화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각도 사실은 인더스 문명에 이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건 우리 사와스티카, 불교와 우리 그 자이나교 있는 이 만자인데, 인더스 문명의 시일에서도 이 만자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아리안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인더스 문명이 파괴되었다.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긴 힘들고, 아리안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종교에 아주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 아주 운 좋게 인더스 문명이 어떤 지각부인동으로 무너져 내려갈 때 인도에 들어왔고, 들어온 다음에 이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겐지저 지역 강지 유역으로 넘어가면서 이쪽 문화에 서로가 함께 주류가 인제되었고, 이 주류가 될 때 이 아리안들은 브라만이란 이름으로 최상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제사를 주로 하는 계급들이 되고, 그다음에 로컬 룰러들은 크샤트리아가 되어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했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 아리안의 그 새롭게 들어온 아리안의 언어와 함께 인더스 강에서 겐지스 강 쪽으로 이동하 있던 사람들의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은 어떤 침입이라든지 어떤 멸망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으며, 아마도 이 몬순 계절풍이 약화된 어떤 그런 점을 이유로 이 아리안들이 이 인더스 문명의 후예들과 함께 겐지스 강 쪽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함께 오늘날의 인도 문화의 아주 이 원류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저희들은 아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겐지스 강 중하류 지역에 이 원래 오리진하게 있었던 이 사람들과 조금 달랐고, 바로 겐지스 강 중하류 지역에서는 자인하고 불교가 이제 주로 나타났다면, 이쪽 지역에서는 이 우리 오늘날의 브라마니즘과 함께 힌두교가 이제 꼽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간단하게 아리안 침략 이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